반갑습니다. 하나고 화학을 책임지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하나고 화학2 시험지를 분석해 보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가장 효과적으로 화학2를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학년도 화학2 1차 시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들을 수업하고 있는 강사고 네이버나 구글에 김훈이 화학을 치시면 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이 수강 후기에 들어가시면 저에 대한 경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4권을 가지고 있는 저자이기도 한데 화학 분석 기사라고 하는 화학을 전공한 졸업생들만 칠 수 있는 시험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화학2 1차 시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정확히 화학2의 절반인데 1단원과 2단원 절반쯤 들어갔어요. 2단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2단원은 반으로 쪼개서 들어갔어요. 애초에 수업 계획서에는 1단원과 2단원 전부가 시험 범위였는데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역시나 반으로 잘라서 화학2의 절반을 시험 범위로 잡으셨습니다. 문항수는 16문항, 총 80점이고요. 논술량은 4문항, 총 20점입니다. 그리고 화학2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맞출 필요가 일단 없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고 넘어가죠. 시험 구성은 고3들이 치는 학평, 모평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외에도 완자화학2, 기본적으로 수업 계획서에는 완자화학2를 쓴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이탑 화학2도 참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출제 교사는 이효근 선생님이십니다. 자, 화학2가 절대평가라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A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화학2는 1년 과정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고에서는 화학2를 한 학기 과정으로 끝내버리거든요. 한 학기 만에 방대한 화학2를 다 배워야 하니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넓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걸 한 학기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화학2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듦을 호소하고 있어요. 화학2 시험지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집에서 나온 화학 완자나 하이탑 문제지에서 나온 게 이딱 3문제 정도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를 하셨고요. 한 문제는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변형을 해서 자작, 그러니까 이제 자작이라고 하면 직접 문제를 만드신 걸 얘기하는데 킬러 문제를 한 문제를 만드셨어요. 근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킬러 문제를 풀 필요가 있냐? 과감히 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 파란색 모의고사 문제만 다 풀어도 결국은 A를 받는 게임이거든요. 킬러 문제가 전체에 5점, 모의고사가 전체에 80점입니다. 그리고 문제지에서 15점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문제지 문제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점, 모의고사를 정복을 잘 하게 되면 전체를 거의 다 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배점을 보시면 정직하게 1번부터 서답형 4번까지 정말 정직하게 5점으로 쫙 도배를 하셨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모평이나 학평에서 18, 19, 20번이 어려운데 그런 건 사실 거의 출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킬러 파트가 화학 평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킬러 문제를 좀 많이 피하신 것 같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하나고 문제고요. 12번 문제였고 오른쪽은 21년 6월 모평 16번 문제인데 사실상 제가 굳이 뭐라고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화면을 멈추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좀 비교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것도 화면을 멈추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좀 비교해 주시고요. 얘도 화면을 멈추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좀 비교해 주세요. 화학2 문제는 어떻게 출제를 할 거냐? 결국은 이 내신과 수능이 이어지게 하려면 모의고사를 풀리는 연습을 시키는 게 학교에서의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교육청 학력평가 이런 데에서 거의 다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19년은 화학2가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평균이 72점, 4% 1등급 이런 식으로 9등급제를 유지를 했던 게 2019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A 비율이 좀 많이 적죠. 평균도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2020년부터는
평균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유가 이때부터 화학2가 절대평가예요. A등급 비율이 80% 그리고 B등급 비율이 20%인 거죠. 이걸 임의의 점수를 탁 잘라가지고 니들 위는 이 점수 위는 80, 이 점수 아래는 20 이렇게 하기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출할 수 있냐면 점수가 다른 두 그룹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점수가 모여있는 그룹들, 점수가 딱 모여있는 그룹들이 위아래에 있었을 건데 상위 그룹을 A, 하위 그룹을 B 이런 식으로 줬을 거예요. C가 없는 이유는 뭐 C를 일부러 안 줬다 이런 것보다는 점수로 그룹핑을 했을 때 두 그룹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80점이고 이제 A, B밖에 없는데 두 그룹이 되었다 이렇게 유출을 좀 할 수 있고요. A 그룹 비율이 아까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 임의로 점수를 조정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윗 그룹을 A를 줬다. 근데 이 A 그룹이 옛날보다는 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A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상대평가일 때는 9등급제를 해가지고 1, 2, 3등급 이렇게 좀 등급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면 절대평가제에서는 B가 되면 그냥 끝이에요. 끝. B가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고의 서울대 실적을 보면은 약 4명 중에 1명이 서울대를 가거든요. 그럼 25% 정도인 건데 A를 못 받고 B에 들어간다. 그럼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하나고 화학2는 여기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문제집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그리고 킬러 파트까지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균이 80점이고 80점 정도만 맞으면 A가 나오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이 킬러 파트를 풀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집을 굳이 꼭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모의고사를 정복을 하면 이 초록색 부분 문제집 파트는 자동 정복이 되는 거니까. 결국 하나고 화학2는 이 모의고사를 정복하는 게임이에요. 수능 모의고사를 정복하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 예쁘게 잘 풀어주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A를 보장을 할 거냐? 저는 7기부터 쭉 하나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당연히 매년 배출을 해왔고요. 12기, 13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고 내년이 되면 12기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12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이들이 직접 만든 개념 노트예요. 이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가지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최대한 구조화시키고 압축시켜줘야 되는데 칠판 필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재구성한 노트입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재구성한 노트이고요. 기본적으로 칠판 필기 베이스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뭐 좀 자랑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핵심만 간추려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더해서 개념 구조화를 잘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화학2에 A부터 Z까지를 다 손으로 쓰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죠. 태블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직선도 긋고 곡선도 그어가지고 필기를 하는 친구도 요즘에 많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직접 필기를 한 건 아니고 태블릿이 이런 또 형이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필기를 예쁘게 잘 했습니다.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첨삭이 필요합니다. 계산 실수를 해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이론을 몰라서 틀렸는지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봐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론이 필요하고 숫자는 어떻게 틀렸고 그리고 어떤 이론이 더 필요한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계산을 잘못했는지 여기서 단위까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일일이 저희가 모든 학생의 답안지를 다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첨삭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객관식으로만 시험을 보면 이 친구는 80점짜리야 이 정도 정보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틀렸고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가 있어요. 자,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에 대한 후기고요. 후기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개만 좀 가져와 봤고 상세한 후기는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이 수강 후기에 들어가시면 아주 많은 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2 시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 화학을 책임지는 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